2016년 3월 20일 이때 싱가포르는 며칠 동안 내내 비가 왔습니다. 하늘이 계속 회색빛. 이게 사람을 괜시레 우울하게 만들죠. 이날 아침 싱가포르의 한 집주인인 첸 씨는 세입자 모순화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아요. 제가 오늘 말레이시아로 출장을 가게 됐어요. 꽤 오래 돌아오지 않을 예정이어서 아무래도 이 집을 임대 취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에 집주인 첸은 알겠다며 그렇게 해주겠다고 해요. 그리고 이틀 뒤인 3월 22일 첸 씨는 이제 임대 취소하는데 절차가 있잖아요. 집을 제대로 썼는지 집 확인해야죠. 그래서 집 점검을 위해 모순화 집으로 갑니다. 띵동. 배를 눌러도 기척이 없어. 전화해도 받지도 않으니 이때 첸은 마스터키로 문을 따고 들어가요. 문을 딱 열자마자 그는 침대 위에 누군가 이불을 덮고 가지런히 누워있는 걸 보게 됩니다. 모순아, 자고 있어가지고 전화도 안 받고 그랬구나. 그래서 이때 첸이 조용히 그냥 다시 나가요. 저녁 식사 후에 첸은 임대 취소 건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다시 모순아에게 전화를 겁니다. 지금쯤이면 일어났겠지. 그런데 여전히 아무도 안 받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모순아가 사는 임대주택으로 가요. 아직까지 자고 있는 줄 알고 직접 가서 깨워 이것저것 물어보려고. 그렇게 딱 집 안에 들어가 침대 옆에 서서 일어나라고 하는데 아무리 불러도 미동이 없어. 순간 이상함에 이불을 딱 들쳤더니 웬걸?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 여자야. 그것도 다 벗고 있는. 모순하는 남잔데 이 여자 누구야? 그렇게 경찰에 신고가 된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된 경찰, 바로 모순아를 강력한 용의자로 판단합니다. 당시 모순아가 집주인 첸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말레이시아로 출장을 가게 됐다고, 꽤 오래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고. 경찰 바로 촉이 왔습니다. 이 새끼 이거 말레이시아로 도망갔구나. 그래서 말레이시아 경찰에 수사 지원을 요청해요. 딱 요청하고 말레이시아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을 때 시신 발견 3일 뒤인 3월 23일 집주인 첸이 모순아의 전화를 받습니다. 이때 모순아 솔직하게 인정해요. 침대 위의 여자 자기가 죽인 거라고. 집주인 첸은요 너무 놀랬습니다. 왜냐, 모순아 엄청 얌전하고 착한 남자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 착했거든. 어떻게 그런 남자가 이런 짓을. 첸은 그와의 통화 내용을 경찰에 즉시 자세히 알립니다. 그리고 소식을 접한 말레이시아 경찰이 2016년 4월 4일 저녁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던 모순아를 체포, 싱가포르로 추방시켜요. 그리고 조사 끝에 그는 2016년 3월 21일 저녁에 수건으로 목을 졸라 죽였다 자백합니다. 그렇다면 살해당한 여자는 누구인 걸까?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살해된 여성의 이름은 장화샹으로 당시 28살이었습니다. 그녀는 싱가포르의 국립대학교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여자였어요. 보시면 장화샹 이쁩니다. 직업도 간호사. 좋죠. 그만큼 장화샹 인기가 많았습니다. 다양한 남자들을 만나면서 데이트를 즐겼죠. 그냥 이렇게 일 열심히 하면서 데이트하며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에 손을 댄 거예요. 바로 도박. 이 도박으로 인해 그녀의 삶은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돈을 벌면 뭐해. 도박으로 다 꼬라박으니 맨날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녀는 간호사 일 플러스 아르바이트도 시작해요. 이게 그녀의 불행한 운명의 시작이었습니다. 2011년 당시 그녀의 나이 고작 23살. 이때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28살로 끝날 것이라곤 전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바로 이 해에 마리나 베이 샌즈 레스토랑이라는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자신보다 19살이나 많은 한 아저씨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아저씨가 누구? 바로 모순아. 그는 당시 그 레스토랑의 직원이었습니다. 작실하니 항상 장화샹 옆에 붙어서 그녀를 잘 보살펴줘요. 그렇게 둘은 점차 친해지는데 장화샹,
젊고 아름답고 성격도 착하고 모순아 점점 자신보다 19살이나 어린 그녀한테 사랑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요, 장화샹과 친구 이상의 관계를 원해요. 그래서 잘해주는 척 하면서 계속 그녀한테 추파를 던집니다. 하지만 이 장화샹 입장에서 자기보다 19살이나 많은데 호감이 가겠습니까? 이 남자 말고도 내 또래 썸 타는 남자들 줄을 섰는데 눈길도 안 주죠. 그녀는 모순아가 막 추파를 던질 때마다 침착하게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했습니다. 지금처럼 서로 그냥 친하게 아는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자고. 하지만 모순아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눈앞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장화샹이 레스토랑을 그만두면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장화샹 그만뒀어요. 그런데 그만뒀더니 더 심해지는 거예요. 계속 연락 와서 같이 밥 먹자, 같이 놀자. 앞서 그랬죠. 이 장화샹 도박에 중독 상태였다고. 오히려 이걸 이용해서 계속 만나려고 합니다. 내가 도박 돈 좀 줄게, 만나자. 그러니까 이때마다 장화샹도 좋다고 만나요. 남이 봤을 때 이 둘은 연락 없는 커플처럼 보였습니다. 그 정도로 스킨십도 그렇고 좀 친해 보였다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 모순아 약간 점점 이상한 착각에 빠져요. 이 여자 장화샹 이미 내 여자친구라고. 하지만 그녀는 딱 선이 있었거든요. 혹시나 누군가 둘이 커플이에요? 물어보면 딱 잘라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도박할 돈 준다고 하면 좋다고 만나죠. 이렇게 만나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이 모순아 점점 하는 행동이 선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장화샹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정중하게 이러지 말라고 거절한다고 해서 이놈이 그만둘 놈이 아니야. 지금부터라도 선을 좀 그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2016년 초부터 장화샹은 모순아가 도박 자금 주겠다 만나자고 해도 싫다고 거부하고요. 만남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니 모순아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상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앞서 그랬잖아요. 장화샹이 자기 여자친구라고, 내 여자친구라고 착각하기 시작했다고. 그런 상황에서 자기 전화도 씹고 안 만나주니 내 여자친구가 딴 놈이 생겼구나. 와, 이 생각에 잠이 안 와. 혼자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내 여자친구 장화샹이 딴 놈이랑 부둥켜 안고 나뒹구는 상상을 하니까 와, 막 미치겠어. 그래서 그는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조용히 몰래 카메라를 하나 사서 장화샹이 사는 집 현관 쪽에 설치합니다. 지금 화면이 실제 카메라 사진이에요. 설치해 놓고 계속 감시하는 거예요. 봤더니 와, 장화샹이 웬 남자 하나랑 집에 들어가고 막 그놈이랑 안고 그러네. 내 여자친구가 딴 놈이랑 바람이 났네. 그 순간 이상한 배신감에 사로잡혀가지고 2016년 3월 21일 오후 모순아 다시 한번 그녀에게 만나자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이야. 다신 이런 부탁 안 할게. 제발 한 번만 만나줘. 이때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장화샹이 오케이 만나기로 한 거예요. 어디에서? 모순아 집에서 같이 전골 먹자고. 그렇게 그날 집에서 만나요. 좋다고 전골을 막 둘이 앉아 먹는데 내 눈앞에서 이쁘게 먹고 있는 장화샹을 보니까 또 너무 좋아. 거기다 장화샹이 밥 다 먹고 소파에 딱 앉더니 머리가 다 꼬였네. 그러면서 소파에 앉아 긴 머리를 빗으로 막 빗기 시작하는데 여자들 머리 빗을 때 이제 머리가 기니까 한쪽으로 머리를 넘기고 빗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목선 한쪽이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이때 장화샹의 목선이 한쪽 드러나면서 와, 겁나 섹시해. 이 모습을 보는데 욕정이 막 들끓어 오르면서 막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여자랑 막 한 번 막 하고 싶어.
갑자기 이 남자가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서 달라들려고 하니까 장화샹 얼마나 놀래요. 왜 이래요? 그 순간 힘으로 장화샹을 침대 위로 던진 거예요. 그리고는 강제로 그녀한테 키스하려고 달라든 겁니다. 그러니까 놀란 장화샹이 밀어내야 되니까 급한 대로 강제로 막 쑤셔 넣는 이놈의 혀를 물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놈이 주먹으로 폭행을. 순간 너무 놀란 그녀는 겁이 나서 몸을 덜덜 떱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자니 됐구나.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구나. 덜덜 떨고 있는 그녀한테 몇 가지 물어봅니다. 너 남자 몇 명이랑 사귀어봤냐? 최근에 연락하는 남자 새끼 있어? 이렇게 물으니 장화샹 거짓말 안 해요. 많이 만났다. 지금도 연락하는 남자 있다. 어제도 그 남자와 만나 데이트했다. 이러지 말아라. 당신이 이런다 해도 나 너랑 안 만난다. 이 말을 들은 모수나 엄청난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난 너밖에 없는데 넌 어떻게 날 두고 다른 남자와 놀아날 수가 있나? 그래서 바로 수건을 집어들고 그녀의 목을 졸라 죽인 겁니다. 이놈은요, 사망한 장화샹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대요. 이제 이 여자, 내 여자, 다른 남자와 데이트 못하겠지? 이놈이 장화샹이 이제 소파에서 머리 빗는 거 보고 미친 욕정을 막 느꼈잖아요. 그래서 막 덮치려고 하다가 지금 살인이 된 거예요. 지금 지가 원하는 거 안 했습니다. 죽이고 나서 이때 해요. 사망에 가만히 누워있는 그녀를 보자니 이제 진짜 내 거가 됐구나. 흥분하기 시작. 옷을 다 벗기고요. 핸드폰으로 사망한 그녀의 알몸을 찍습니다. 이거 또라이예요. 그리곤 시신과 그 짓 한 거예요. 이게 좀 더 정확히는 이놈이 장화샹을 죽였는데 앞서 그랬잖아요. 이제 내 여자 다른 남자 못 만나겠다고 좋아했다고. 그러니까 죽여놓고도 죽었다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라고. 그래서 옷 벗기고 막 난리 치는데, 그런데 막 하다 보니까 흥미가 떨어져. 왜? 너무 안 움직여. 몸도 차가워. 이미 사망해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놈 그래도 시신에는 성적인 관심이 없었거든요. 살아있지 않아. 재미없어. 그래서 생쇼 하다가 멈춘 거예요. 그 후에 화장실로 가서 자기 혼자 해결합니다. 그 후에 제정신이 좀 든 거예요. 애를 어떡하지? 그러다 생각이 든 게 캐리어 여행 가방에 시신 넣어서 외진 잔디밭에 버릴까? 그리고 말레이시아 여동생 집에 숨어 있으면 되지 않을까? 기가 막히다. 이렇게 하자. 그래서 시신을 딱 가방에 넣으려고 이제 시신을 들어요. 그런데 이 시신이요 진짜 무겁거든요. 거기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몸이 더 굳어가죠. 혼자 아무리 해도 가방에 못 넣겠어. 그래서 토막을 낼까? 라고도 생각해요. 그런데 토막 내면 또 이래저래 찌꺼기들 나올 거고 그거 청소하는 게 여간 귀찮은 일인데 어떡하지? 에라이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침대 위에 이불만 덮어놓고 집주인 첸한테 전화한 겁니다. 말레이시아로 출장 가야 될 것 같다고. 오래 있다 올 것 같으니 임대 이거 취소해달라고. 도망 전 그는 장화샹이 들고 온 가방을 뒤져 그녀의 핸드폰과 현금을 모두 가져갑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다 잘라서 버리고 몇 가지 쓸만하다 싶은 것들은 친구한테 어느 정도의 돈을 받고 팔아요. 아니 너무 사랑한다며. 이게 사랑한다는 놈의 짓거리입니까? 더 역겨운 건요. 이놈이요 도망 직전 마지막 순간에 진짜 연인처럼 침대 위에 눕혀놓은 자신이 죽인 그녀의 이마에 키스를 했대요. 미친 진짜.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 새끼의 변태적인 행동에 기겁을 했습니다. 가만히 둬선 되겠습니까? 금방 풀어줘버리면 또 이 새끼는 사랑에 빠질 거고
무고한 한 여성이 또 피해를 보겠죠. 마음 같아선 죽여버렸으면 좋겠는데 2019년 9월 18일 싱가포르 법원은 아쉬운 대로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와, 진짜 최악이에요. 그나마 감옥에서 나올 일은 없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우리나라였다면 종신형 나왔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싱가포르에서 벌어진 최악의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